데일리베스트 3부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 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번 유럽 순방과 관련한 뉴스들을 접하신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하며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셨을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북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은 국제기구의 핵시설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면 문재인이 유럽 순방 중 말하고 다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에 동조하는 국가가 단 한 나라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에 동조하는 나라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일관된 주장은 현지 시간 22일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영국 대표로 나선 에이든 리들 제네바 주재 군축 대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들 대사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강력한 유엔 제재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밟기 전까지 제재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얀 후앙 프랑스 군축대사도 북한 상황과 관련해 프랑스는 조금도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약속을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앙 대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진전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확산 체제 위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제재 이행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로슬라브 클리마 유엔 주재 체코 차석 대사는 미국 대화 이후 긍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제사회와 영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없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엘리자베스 티시 피슬버거 제네바 주재 대사도 북한의 현존하는 핵과 탄도미사일은 국제사회의 큰 우려로 남아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 조치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또한 아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질문에 북한과 핵미사일 협상을 끝나고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현재 대북 체제는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따라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며 이후의 독자적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유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EU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 59명, 단체 9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은 이날 유엔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자, 최원석 제네바 주재 참사는 전 세계가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이라는 긍정적인 진전을 목격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열린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참사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초의 행동들을 병행했다며
또한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이래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개월간 더욱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도 높은 상태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는 국제사회 군축 노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셨다시피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세계 각국의 입장 표명과는 달리 대북 제재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북한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은 인권 탄압을 지적받는 일입니다. 자, 매년 10월이면 유엔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는 올해로 14번째인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찬성표를 던질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뜨거운 진실 공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더군다나 북한의 눈치를 극도로 보고 있는 이 정부 하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찬성표를 던질 수 있냐 하는 의문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저희는 기권하지 않습니다. 결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북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오는 31일 인권 결의안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에서 북한 외교관은 보고서에는 정치적인 자료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북한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적군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강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온당하게 처신하라고 겁박했습니다. 자, 오는 31일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